자,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줄 건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시 정지해 두시고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관련 영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얼굴 있는 영상 위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줄 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이 전선이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전력을 옮겨야 되고, 전력을 옮기는 이유는 비트코인 2020년대에 들어서 비트코인,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대한전선이 급등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을 차트로만 봤을 때는 12,000원과 만원 사이를 강력하게 박스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뭐 한 달 내외 박스권도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도 있지만 사실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이걸 돌파했을 때 그 폭발력, 파괴력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대한전선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참고로 유상증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무상증자는 자본이 좀 많을 때 하는 거고, 유상증자는 자본이 없을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유상증자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8개월 정도가 상당히 안 좋았죠.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를 강하게 돌파라는 거 거래대금이 최소 2-3천억 이상 터지면서 돌파하는 건데, 당시 7,800억이 터지면서 약간 이 십자가 형태의 도지를 만들면서, 길다란 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폭발력 있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최근에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도 약간 이런 형태의 캔들이 인상적인 거예요. 그죠? 이 캔들. 그러면서 뭐예요? 박스권을 돌파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은 거 대비해서는 이 주식이 상당히 강하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을 보셔야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18,000원과 2만원에 사실 바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기보다 되도록이면 차라리 혼자서 주식하지 말고 어떤 멤버십에 가입을 돈 내고 하시는 게 낫겠다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주식을 살 때 17,000원 밑, 그러니까 15,000원과 16,8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저항이 몇 개 생기는 걸 보고는, 여러분들이 이 저항이 생기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실제 제가 이 시장이 급격히 내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멤버십에서도 아주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지금 시장이 꺾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제가 7월 17일부터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7월 17일부터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 힘드실까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이 7월 17일에 현금 비중 확보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는 주식 비중 확보,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5년, 10년, 뭐 2, 3년에 걸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주식을 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혼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실제 비중을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17만원 부근에서 3차 매수 진행하시고 18만원 5천원 부근에서 2차 매수 진행하시고 계속해서 매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GS건설 또한 18,000원과 17,000원 매수를 도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GS건설도 17,000원, 18,000원에 제가 말씀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2만원 갔고요. HD 한국조선해양 또한 18만원, 17만원 부근에서 사라고 했는데 21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대가 원하는 시대 정신을 보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내러티브라고도 합니다. 패러다임이 뭐냐? 지금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됐습니까? AI, 그쵸? 그리고 조선, 선박, 그쵸? 조선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KBT. 제가 이 오젠픽 페이스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서 최근에 교육해드린 게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인데, 파마리서치도
이 16만 원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게 언제냐? 8월 7일입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제가 8월 7일에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어요? 파마 리서치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도와드릴 거고, 제가 대한전선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계속 도와드릴 때 꼭 해드렸던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LS를 같이 사십시오. 반드시 LS를 같이 사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공시가 뜨면서 투자를 부산 공장 투자에 대한 이슈가 떴습니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보면은, 저는 이제 실적을 이렇게 필터링을 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부산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 LS 증권 리포트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따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날 7월 23일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 홍나면서 폭락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다. 10만원 밑에까지 한번 내렸다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짜가지고 회원분들한테 전달해두면 회원분들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모든 주식은 아무 데서나 대충 사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0 종목 중에 아주 극소수인 종목만, 극소수의 저평가된 한 10종목 내외인 종목만 아무 데서나 사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마저도 마이너스 40%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저평가되어 있냐를 분석해보면 LS와 대한전선은 현재 PER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PBR 관점에서는 LS는 0.76인데 대한전선은 1.7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저평가된 LS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대한전선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LS는 영업이익이 뭐예요? 1조 1000억 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최소 뭐예요? 10조 근처 가야 정상일 수 있는데 지금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뭐예요? 영업이익이 1800억.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2조 4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지가 않습니다. PBR 관점에서 대한전선이 여기서 3만원이 되고 4만원이 되고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주 초호황 장세. 근데 지금 시장이 초호황 장세입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로 인해, 금리 인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쵸,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컨센서스도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영업이익이 350억 이상 나오면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예요? 374억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데 왜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느냐? 대한전선이 저평가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전선이 PBR이 과거에 4배, 3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3만원이 가고 2만 5천원이 가고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LS 같은 경우는, LS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PBR이 굉장히 싸요. 그러면 LS는, 이 LS도 넉넉히 2배 이상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LS 주식을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대한전선 주식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우면서도 조금 안정적인 주식을 사는 게 낫죠. 여러분들이 변동성 기준으로 더 변동성이 클 만한 주식을 사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의 그 의지는 알겠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을 예전 이때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1년 말에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한전선 안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20년, 2023년, 2022년 이때 제가 계속 사라고 했었지 언제 제가 2023년 8월에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한테 욕을 잔뜩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네가 뭘 한다고 에코프로, 이제 와서 보면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굉장한 박탈감과 실망감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주식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전선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 13,800원 이 라인에서 매수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지금 여전히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또 14,000원에서 저항이 강하게 생기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굳이 전선주를 살 거면 굳이 살려면 LS와 함께 사는 게 좋고, LS와 사는 게 좋고, 대한전선을 사신 분들은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제발 웬만하면 적당히 매도한 다음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돈 내고 가입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뷰라는 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뷰. 뭐라고 뷰를 제시했죠?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파마 리서치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우량 스몰캡 중에 파마 리서치 사라고 한 게 8월 8일이었어요. 파마 리서치 8월 8일이었어요. 오늘 파마 리서치가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 뭐라고 했냐, 2조 5천억에 대한 시가총액 2조 5천억 목표로 잡자.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파마 리서치가 1조 9,200억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지난 몇 년간 30% 이상의 영업이익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쵸? 평균적으로 30-40%, 그쵸? 2020년부터 쭉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어메이징한 회사고, 참고로 저는 파마 리서치를 과거에 10만원 부근에서 2024년 1월 2월에 계속 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사라고 했었어요. 지금 20만원 근처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K뷰티가 뜨고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 초기, 고려 말기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저 고려 여성들 좀 데리고 와라. 고려 여성 최고다. 저도 중국에서 교환학생 가봤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지금 제 말을 싫어할 건데, 중국 여성들은 진짜 중국 여성 비하하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중국 교환학생 가보니까 1000명 중에 한 20명, 30명이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비하가 아니고 제가 제 느낌이에요. 제 뇌피셜. 비하 아닙니다. 정말 저 중국 사랑합니다. 중국 여성들 이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한국 여성은 1000명 중에 뭐예요? 300명이 이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국 여성들 대단하다 막 이게 아니, 그냥 이쁜 걸로 기준으로 한국 여성들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성들이 왜 이쁘냐? 나 화장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근데 다 이뻐 보면. 그렇죠? 뭐냐? 필러, 보톡스의 힘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스타일링이 좋아요. 한국 여성들이 픽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봅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여성들 또한 이 꾸미는 이 뷰티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이 선진화되어 있는 거에 아주 안성맞춤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파마 리서치, 휴젤 같은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떻게를 디테일하게 모멘텀을 향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8월 8일에 파마 리서치를 매수하라고 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레깅스 아시죠? 제시믹스 8월 6일에 사라고 했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8월 6일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시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80%나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주식이 여기서 끝인가요? 자, 상한가를 기록한 시점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상한가를 기록한 시점부터 단기로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34%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9,000원 부근이, 그렇죠? 9,000원 부근이 또 단기 저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를 또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이게 676억을 잡아놨습니다. 시가총액이 당연히 뭐예요? 6천억 전후면 적정가치일 수 있는데 스몰캡이니까 6천억까지 못 간다고 계산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뭐예요? 17,000원, 그죠? PER 기준으로 17,000원이죠? 10배 기준으로? 지금 만원이죠. 그러면 아직 상단으로 열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랜드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제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지난 1월 3일부터 쭉 교육을 보면은 적정 가치에 대해서 그죠? 9,000원을 찍었던 회사가 지금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계속 그쵸? 상상인증권가 최근에 계속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실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8월 6일에 교육을 시켜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신규로 사지 마세요. 왜냐면 3분기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분기 때 2배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스몰캡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이게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그죠? 가능성은 있다고는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멤버십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대한전선을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8월 6일에 제가 실적 우량 스몰캡 중에 4조 대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오리엔탈 전공 또한 매력적인 모습이다. 반드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했는데 4조 대림 어떻게 됐습니까? 4조 대림도 여러분도 어메이징합니다. 이것도 2,700, 2,400억이에요. 그러면 시총이 아무리 못해도 1조 5천억은 넘어야 되는데 6천억입니다. 그리고 EPS도 18,000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면 18만원, 곱하기 5만 해도 뭐예요? 그쵸? 10만원인데 지금 7만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8월 6일에 여기서 그러면 이런 주식도 아무 때나 사면 수익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야 할 타입, 제가 아무 때나 사서 수익 나면 4조 대리면 여기서 사라고 하겠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사라고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오리엔탈 전공 또한 그렇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아무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스몰캡 오리엔탈 전공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4조 대리.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는 돈 내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대충 사면은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서 반드시 2달 안에 수익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모든 종목이 그러지 않아요. 저도 신이 아니. 저도 솔직히 10개 얘기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3개 틀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거의 다 맞긴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솔직히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 회원분들이 돈을 엄청 잘 벌긴 해요. 예, 제가 이건 정말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3년 6월 1일에 제가 분명히 지난 1년 전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에 빠져 있을 때 방산전력인프라 반도체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주식들 다 2배, 3배 이상 간주이 수두룩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15만원, 16만원 사이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대장주는요, 월봉으로 봤을 때 기존의 박스권 그 근처 부근에서는 반드시 지지를 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25년 이후에 어닝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2024년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닙니다. 2024년에 피크를 찍으면은 지금이 뭐예요? 고점이고 더 쭉쭉쭉 믿는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돈 내고 가입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수익을 내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오젠피 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지난 며칠 전에 교육을 시켜드렸고, 오젠피 페이스 관련주로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도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혼자서 주식을 돈을 벌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한전선보다 LS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치로 설명드리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드려도 선생님들이 대한전선과 사랑에 빠지고 이제 속된 표현 실쳇말로 내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뭐 결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뒤집혀. 처음 사귀기 전에.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생각도 들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눈이 뒤집히게 싸우지. 모든 사람이 그래. 모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식을 사서 2달 안에 수익이 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떻게? HD 현대중공업처럼. 제가 이제 결혼 얘기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결혼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HD 현대중공업 149,000원, 여기서 보시면 7월 8일 9일 제가 계속 이렇게 사라고 했습니다. 계속 매일. 그리고 여기 이 HD 현대중공업 149,000원 여기서, 그쵸?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2달 안에 수익.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4월에 계속 사라고 했고, 그렇죠? 한국콜마도 63,000원부터 55,700원까지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5월 달에 사라고 했고, 그러면 한국콜마도 어떻게 됐냐? 제가 그거 볼게요. 그렇죠? 그거 볼게요. 자, 이런 라인이거든요. 제가 5월 달에 계속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도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 그래야 안 그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자, 보세요. LIG 넥스원 6개월간 2023년, 왜냐면 내가 빅데이터 컬 멤버십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도 내가 분명히 방산 전력 인프라가 2023년 6월 1일에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해드렸으니까 내가 회원분들에게 딱 수익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LIG 넥스원 2023년에 4월, 6월에 8월 10만원 밑에서 계속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25만원 부분까지 갔네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200%, 그죠? 233% 상승. 선생님들이 메가 트렌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1920년도에 계속 뭐라고 했죠?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이룰 때 1920년에서 29년 사이에는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가 돈을 버는 거지. 그렇죠? 뭐예요? 화장품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때는 뭐 화장품 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지금 AI잖아요. AI뿐만 아니고 뭐가 올라갑니까? 조선업. 그렇죠? 그리고 뭐가 올라요? 저평가 플러스 그린벨트 이제 내러티브 생기고 있으니까 건설. 그리고 K뷰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길게 내가 길게 갖고 가면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멤버십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같이 꽤 많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상당히 큰 수익이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하루 70만원, 150만원, PSK홀딩스, 파마리서치, 또 파마리서치를 며칠 전부터 계속 교육시켜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셨다고 하네요. 베인테크 22만원, 녹십자, 한국콜마, KTNG, BH, 휴제, 삼성전자까지 많은 분들 수익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든든한 우리 선배님 편한 마음으로 주식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로 150만원 버신 분, 그리고 970만원 버셨다고 하시고요. SK하이닉스 32만원, HD한국조선해양 보통 이렇게 13%, 9%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죠. 크래프톤 15만원, 크래프톤, KB금융, KTNG, KCC 11%나 수익이 나셨네요. 9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BH 36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93만원 수익. 크래프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크래프톤으로도 성과가 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GS건설로 25,000원, GS건설로 24만원, HD한국조선해양 17만원, 휴젤 12만원, 니가캔바이오 GS건설, 많은 분들이 GS건설로 수익이 나셨네요. KTNG, BH, 한국콜마, 삼성바이오로지스, 리가캔바이오, HD한국조선해양, 삼성 ENA, HD한국조선해양,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성광밴드까지 GS건설 12%, GS건설 26만원, SK하이닉스 500만원 많은 분들이 오늘도 큰 성과 거두셨는데요. 성광밴드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